굿모닝. 안녕하세요. 예, sorry for late. 오늘 사다리를 반납해야 되는 날이라서 우리 저번에 테이프 붙였잖아요, 천정에. 네. 그게 없으면 못 뛰는데 실 다 하고 나면 그걸 다 떼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 빨리 오늘 중에 떼어서 갖다 줘야지 아침에. 그래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드셨네. 자, 즐겁게 책 읽겠습니다. 우리 원성님 아직 안 일어나셨나요? 네. 자, 선생님 음소거하고 책 읽겠습니다. 네. 네. 굿모닝 원서. 즐거운 독서하시고 6시 30분에 독후감 하겠습니다. 오늘 6시 30분 좀 촉박하네. 그래도 6시 30분 하죠. 약속 시간대로. 네. 네. 오늘 is Tuesday, May 18th, 2021. 더 해빙. 페이지 27. 1장 부와 행운을 가져다 주는 운명. 내 40번째 생일이 돌아왔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데다 40대가 되고 나니 모든 것이 이전과 달라 보였다. 내가 살아온 삶은 누가 봐도 무난함 그 자체였다. 자수성가한 아버지 덕분에 괜찮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고 신문에서 10년 가까이 기자로 일했다.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은 뒤 지금은 미국계 회사에서 대외 협력 업무를 맡고 있다. 크게 성공한 것도 아니었지만 크게 실패하지도 않은 인생이었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왔고 직장에서는 적당히 인정도 받았다. 마음이 따뜻한 남자와 결혼해 아들도 하나 뒀다. 솔직히 말해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해 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돈 걱정 없이 살아본 적도 없었다. 내 생활은 항상 빠듯하기만 했다. 10,000원 한 장 편하게 쓰지 못했다. 신문이 배달되면 할인 쿠폰부터 우려냈고 저렴하게 장을 보기 위해 문 닫는 시간에 맞춰 마트에 갔다. 주유소마다 기름값을 비교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아이가 자라면서 필요한 육아용품, 학용품은 몇 시간이 걸려도 최저가를 찾아내곤 했다. 남들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건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다. 혹시라도 비싸게 샀다는 걸 알게 되면 쇼핑몰에 영수증을 보내고 전화하기에 몇 시간을 매달려서라도 반드시 환불을 받아냈다. 아무리 아껴도 월급은 통장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만 같았다. 경제적 여유를 누리기는커녕 적자가 아닌 걸 다행으로 여길 뿐이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해온 내 인생. 과연 그날이 오기는 오는 걸까? Tuesday, May 18th, 2021. 더 해빙. Chapter 1. Page 27. Chapter 1. 부와 행운을 가져다 주는 운명. 내 40번째 생일이 돌아왔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데가 40대가 되고 나니 모든 것이 이전과 달라 보였다. 내가 살아온 삶은 누가 봐도 무난한 그 자체였다. 자수성가한 아버지 덕분에 괜찮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고 신문사에서 10년 가까이 기자로 일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은 뒤 지금은 미국계 회사에서 대외 협력 업무를 맡고 있다. 크게 성공한 것도 아니었지만 크게 실패하지도 않은 인생이었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왔고 직장에서는 적당히 인정도 받았다. 마음이 따뜻한 남자와 결혼해 아들도 하나 두었다. 솔직히 말해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해 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돈 걱정 없이 살아본 적도 없었다. 내 생활은 항상 빠듯하기만 했다. 만 원 한 장 편하게 쓰지 못했다. 신문이 배달되면 할인 쿠폰부터 올려냈고 저렴하게 장을 보기 위해 문 닫는 시간에 맞춰 마트에 갔다. 주유소마다 기름값을 비교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아이가 자라면서 필요한 육아용품, 학용품은 몇 시간이 걸려도 최저가를 찾아내곤 했다. 남들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건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다. 혹시라도 비싸게 샀다는 걸 알게 되면 쇼핑몰에 영수증을 보내고 전화기에 몇 시간을 매달려서라도 반드시 환불을 받아냈다. 아무리 아껴도 월급은 통장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만 같았다. 경제적 여유를 누리기는커녕 적자가 아닌 걸 다행으로 여길 뿐이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해온 내 인생, 과연 그 내일이 오기는 오는 걸까? 남은 인생도 그렇고 이렇게 살고 싶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답은 분명히 아니요.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다양한 자료를 뒤졌고 기자 시절 알던 네트워크까지 총동원했다. 하지만 모두 같은 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오로지 불어 오르는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피게티가 말한 것처럼 자본 성장률이 이미 경제 성장률을 초월했어요. 아무리 개인이 노력한다 해도 상속 재산이 있는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그 자리를 대체하겠죠. 부자가 되는 것은 자본가들 뿐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취재하면서 만난 젊은이들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다. 그들도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간절하게 알고 싶다고 했다. 부모님께서는 늘 같은 말씀이세요. 아끼고 저축하라는 거죠. 하지만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요. 미래를 위해 지금을 희생하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아요. 월급이 나오면 뭐 하나요? 집세에 합자금 대출에 생활비까지 빠져나가고 나면 끝인데요. 결혼해서 아이까지 나오면 돈이 더 들어가겠죠? 당연히 나를 위해서는 한 푼도 못 쓸 거예요. 집을 사는 거요? 꿈도 못 꿀 일이죠. 갈수록 부자가 되는 일이 힘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부를 쌓은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들의 비밀이 뭘까요? 저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물어도 돌아오는 것은 절망뿐이었다. 그때 누군가가 알려주었다. 답을 아는 이가 있다고. 바로 부자들의 그루였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불이 번쩍 들어오는 것 같았다. 10년 전에 나도 그녀를 만난 적이 있었다. 당시 나는 한 신문사의 주말팀 기자로 일하고 있었다. 주말에 가볍게 읽을 기사를 쓰는 것이 내 일이었다. 다른 기자들과 함께 와인 모임에 갔을 때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들었다. 부자들의 구루가 있다는 것이다. 이름은 이서윤. 대단한 부자들이 추종한다는 그녀는 명문대를 졸업한 20대 여성이었다.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수록 놀랍기만 했다. 부와 행운을 주는 운명으로 할머니에게 낙점된 지 사주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 7살. 이후 동서양에 전해지는 고전을 스스로 펴우치며 수만 권에 달하는 사례를 직접 분석했다고 한다. 그녀의 이야기를 나눈 세계적인 기업가들도 그녀와 이야기를 나눈 세계적인 기업가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어디서 보지 못한 통찰력이라고 하면서 엄청 재미있는 이야기네. 어떤 분인지 더 듣고 싶은데 내가 깊은 관심을 보이자 동료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고는 말을 이어갔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뭔지 알아? 그녀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른 일을 만난 것처럼 말한다는 것이야. 나는 너무 궁금한 나머지 입이 마르고 목이 탔다. 누구든 현명한 스승 같았다고 하고, 누구는 현명한 스승 같았다고 하고, 또 누구는 사람을 매혹시키는 마녀 같았다고 해. 순수한 소녀 같았다는 사람도 있고, 오호, 그래? 그녀를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 구루에게 찾아간 뒤 인생이 바뀌었다고, 행운을 만났고, 기회를 잡았고, 결정적으로 더 부자가 되었다고. 음. 본능적인 감이 왔다. 이건 좋은 기사거리다. 인터뷰를 핑계로 직접 그녀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일지 너무도 궁금했기 때문이다.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어렵게 약속을 잡을 수 있었다. 인터뷰 날이 되었다. 건물 로비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커다란 유리문이 열리면 누군가 들어왔다.
누구나 인생에서 바로 어제처럼 기억나는 순간이 있다. 당시의 공기와 분위기, 소리까지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처음 서윤을 만나던 때도 그랬다. 나는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 없다. 문에 들어서는 그녀의 모습이 선명하지는 않았으나 그녀가 구루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주변에 흐르는 공기의 느낌이 달랐던 것이다. 새벽 안개에 휩싸인 듯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다. 잔뜩 긴장한 나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서윤이 내 앞으로 다가와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했다. 홍지연 기자님이시죠? 만나서 반가워요. 잠시 머뭇거린 뒤 입을 열었다. 아, 안녕하세요. 어떻게 불러드려야 할지 제 이름으로 부르시면 돼요. 달콤한 음악처럼 들리는 목소리였다. 긴 팔다리에 하늘하늘한 몸매의 서유는 우아하고 당당한 자세로 서 있었다. 우윳빛 동그란 얼굴과 반듯한 코, 미소 지을 때마다 반짝이는 아몬드 모양의 눈까지 전형적인 미인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우아하고 매혹적인 모습이었다. 서유는 20대 후반인 실제 나이보다 훨씬 어리게 보였다. 신비로운 광채를 띠고 있는 그 눈빛만 빼고. 그날의 인터뷰는 마치 마법처럼 흘러갔다. 대화에 흠뻑 빠진 나머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정도였다. 구루가 보여주는 통찰력에 저절로 감탄이 나왔다. 서유는 카리스마 넘치게 대화를 이끌다가 지혜롭게 답을 주었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인터뷰가 끝날 때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국내 부자 수만 명의 사례를 종합해서 부와 마음가짐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답니다. 우와,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데요. 그 과업이 완성되면 부자들의 비밀이 밝혀지겠어요. 헤어지기 직전에 서윤이 내 손을 살짝 잡았다. 아직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홍 기자님은 지금 세상 속에 갇혀 있어요. 10년 안에 그 세상을 탈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기에 뭐라고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10년이 흐른 지금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 말이 음악처럼 생생하게 내 귀를 울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나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을까? 2장 구루를 찾아서 구리의 근황을 알아내기 위해 나는 인터넷을 맹렬하게 검색하고 주변을 탐문했다. 나와 만난 이후 서유는 저술 및 강연 활동에 몰두한 것 같았다. 통찰력이 깊어질수록 명성도 높아졌고 자연히 따르는 사람들도 늘어난 듯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늘 했으니까 경제 위기가 닥치거나 대기업의 인사가 있을 때면 그녀의 집 앞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고 했다. 그런 사연이 최근 들어 자취를 감췄단다. 예전처럼 부자들의 자문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공경을 겪은 것은 그녀에게 의지했던 사람들이었다. 자문을 받는데 실패한 대기업 임원들이 연말 인사에 줄줄이 해고되었다는 말도 있었고 집 앞에서 진을 치던 정치인들도 결국 그녀를 만나지 못해 낭패한 얼굴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온갖 추측만 무성했다. 그중 가장 신빙성 있는 소문은 그녀가 놀라운 결과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었다. 수십 년에 걸쳐 상담하고 연구한 성과가 드디어 집대성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해외에서 요양 중이라는 말도 유럽에서 은둔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왔다. 일본에서 부자들의 자문에 응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사람도 있었다. 검색 결과 가장 최근에 실린 인터뷰에서 서연은 미소를 반짝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수만 명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그 비밀을 분석해보니 답은 하나로 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답이 무엇인지 적혀 있지는 않았다. 드디어 부자들의 비밀이 밝혀진 것일까? 마음이 급해졌다. 가능하면 빨리 그 답을 듣고 싶었다. 간신히 이메일 주소를 알아낸 뒤 온 마음을 다해 편지를 썼다. 먼저 10년 전의 만남을 언급하며 나를 기억하는지 물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을 지키기 위해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 답을 아는 이는 오직 하나, 그룹뿐이라고도 돌이켜보면 10년 전에 딱 한 번 만난 이에게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하나 이야기하고 부탁하는 것도 같았다. 메일을 보내기 전에 눈을 감고 간절하게 두 손을 모았다. 제발 제발 서윤에게 닿기를. 마우스를 클릭했고 메일은 어딘가로 날아갔다. 이제 모든 것이 내 손을 떠났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대학 합격 발표를 기다릴 때보다
더 떨리는 나날이었다.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서윤이 내 메일을 봤을까?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떠지? 생각할수록 머리만 복잡해졌다. 일주일쯤 지난 뒤에 휴대폰에서 새 메일 표시가 떠 있는 것이 보였다. 서윤이 보낸 답장이었다. 놀랍고도 기쁜 나머지 나는 그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다.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되어 반가워요. 물론 기억하고 있지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연락이 올 것을 알았다는 듯 차분한 문장이었다. 서윤은 아버지를 여인 것에 대해 따뜻한 위로를 건넨 뒤 자신이 지금 유럽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그 다음에 쓰인 문장은 몇 번을 읽고도 믿기 힘들 정도였다.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지나갔다. 이제 때가 되었어요. 세상에 우연은 없었다고 말했던 것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은 오랫동안 준비된 하나의 기적이랍니다. 언제든 찾아와도 된다는 말이었다. 그 문구를 읽자마자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컴퓨터를 켜고 답장을 쓴 뒤 곧장 이탈리아행 티켓을 예약했다. 서울을 떠난 지 12시간 후 비행기는 밀라노 공항에 도착했다. 서윤이 머무는 호텔은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한 코모 호수 인근이었다. 공항에서 차를 빌린 뒤 나는 곧장 그곳으로 향했다. 고속도로 위를 달릴 때 문득 10년 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인터뷰를 마친 서윤과 나는 잠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당시 내게는 고민하던 문제가 하나 있었다. 기자를 계속할지 아니면 유학을 떠나 공부를 더 해야 할지에 대한 것이었다. 무엇이 내게 더 도움이 될지를 묻고 싶었으나 막상 질문하려니 망설여졌다. 유명한 부자들도 한참을 기다려 만날 수 있다는 사람인데 인터뷰를 핑계로 개인적인 고민을 묻는 건 실례가 아닐까? 하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잖아.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발표를 잡지 못하고 망설이던 중 소윤과 눈이 맞췄다. 그 눈을 마주하는 순간 마법의 가루가 내려앉은 듯 마음이 편안해졌다. 나를 무조건 긍정하는 눈빛이었기 때문이었다. 어떤 질문을 해도 그녀는 나를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을 것 같았다. 망설임을 끝내고 물었을 때 서윤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다. 불교 경전에 나오는 안수정등이란 우화였다. 달려드는 코끼리를 피해 도망가던 남자가 우물을 만났다. 등나무 줄기를 붙잡고 우물 아래로 내려가자 바닥에는 구렁이들이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머리 위를 올려다 보니 설상가상으로 흰지 검은지가 나무 줄기를 갉아먹는 중이었다. 그때 머리 위로 무언가 떨어졌다.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니 달콤한 꿀이었다. 남자는 죽을 위기에 처한 것도 있고 정신없이 꿀만 받아먹었다. 나를 받아보며 서연이 부드럽게 물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꿀에 정신이 팔려 있다니 죽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안 보이네요. 내 답을 귀 기울여 들은 서윤은 대답했다. 방도는 하나 줄을 타고 올라가 코끼리와 싸우는 수밖에 없지요. 싸우는 수밖에요. 일단 마음을 먹으면 두려워하는 것보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승자 앞에는 장엄한 대지의 광장이 펼쳐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이 먹구름 걷히듯 사라졌다. 희망의 태양처럼 솟아오르면서 도전할 용기도 생겨났다. 몇 달 후 나는 경영학 공부를 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올랐다. 지난 10년 동안 시련을 겪을 때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서윤의 조언이었다. 그녀가 말한 그대로였다. 진퇴양난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마음만 먹으면 코끼리를 물리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음, 음. 아. 자, 굿모닝. 잠깐 독후감 나눌까요? 자, 오늘은 예진님부터 독후감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아, 네. 네. 자, 예진님부터 할까요? 읽는 책 잠깐 들어서 이렇게 인증해 주시고요. 책 제목이 보이게. 원성님 책 안 보여요? 네. 우리 오늘 예진이는 다른 책들 읽으시기 시작했네요. 패스트. 예진이는 무슨 책 읽으시나요? 로미오 점프점의 기적이요. 오케이. 자, 읽은 책 잠깐 나눠주실까요? 이 책의 주인공은 고해랑 아시아와 슈타인데
이 세 명은 돈도 없고 집도 없어서 음, 그 밤에 빈집을 털어서 음, 턴 물건을 팔아서 음, 돈을 벌고 있는 처지인데 음. 그 범죄네요, 범죄. 네, 약간 음, 그런데 어느 날 도주형 자동차를 훔쳤는데 고장이 나서 가까운 빈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음, 빈집의 이름이 나미야 잡화점인데 음, 잡화점이에요. 음, 그래서 거기 뒷문으로 들어가서 집 구경도 하고 뭐 훔칠 것이 있나 보기도 하고 거기 있는 잡지도 보기도 했는데 음, 아무도 없는데 이게 아무도 안 샀는데 누가 밤에 편지를 두고 간 거예요. 음,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애들이 깜짝 놀라서 그 편지를 보니까 음, 어 상담 편지였고 남해아 잡화점이 상담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까지 읽었는데 어 지금 지금까지 읽었을 때는 좀 내용이 좀 무서워요. 음. 있네요, 약간. 자, 앞으로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요. 상담소라. 자, 그럼 우리 원성님 잠깐 독후감 나. 원서. 네, 네, 여기서 어떤 오랑시라는 도시가 있었거든요. 네, 그 도시에서 어떤 리웨라고 했었나? 그 의사가 살고 있었어요. 네, 그 의사가 살다가 그, 자기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갔거든요. 네, 병원에서 자기 아내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의사란 말이죠. 네, 네. 근데 갑자기 바닥에 무슨 죽은 쥐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저 집주인한테도 말해보고 조금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봤는데 쥐가 있을 리가 없다면서 음, 계속 믿지 않는 거예요. 음, 그러다가 그, 그, 뭐지, 리웨라는 사람이 그 지금 그 쥐들을 죽이는 게 흑사병 있잖아요. 네, 네, 맞아. 패스트. 베스트예요. 네, 그거 같아가지고, 그거 같다고 생각을 한 부분까지 읽었어요. 네. 패스트 되게 무서운 전염병이었죠. 지금이 그 팬데믹이라고 해갖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패스트가 돌았을 때 전 세계 인구의 뭐 3분의 1 정도가 죽었다고 해요. 근데 그걸 옮기는 게 쥐죠. 되게 무서운 질병. 네. 근데 얼마 전인가 어느 식당에서 그 쥐가 왔다 갔다 하고 샐러드를 배달해 먹었는데 샐러드 속에 쥐가 들어있었어. 어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서 정말 막 진짜 경황. 살아있는 쥐가 샐러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식당 관리가 잘 안 된 거죠. 식당이 이제 음식 찌꺼기나 이런 걸 함부로 버리면 쥐가 꼬이죠. 그러고 그 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샐러드 속에 들어갔는데 그걸 어떻게 감을 때도 못 봤을까? 너무 진짜 그거만 어 생각하면 너무 경악이야. 아이고.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3시 45분에 일어났어요. 어제 일찍 자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 저번에 테이프 붙여줬던 거 떠야지 오늘 사다리 반납해야 돼서 그거 들으면서, 이제 주로 오디오북을 듣게 됐죠. 그래서 요즘 관심 있게 듣는 게 뭐냐면, 6일간의 꿈을 이루는 수업? 책에 이제 저자이신 분이 이제 책주남 TV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 거를 자꾸 이제 자주 듣게 되는데, 자꾸 듣다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이제 영어 공부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올해 토익 900점 목표인데 그래갖고 한국말로 듣는 게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소개해준 그 책 중에 비주얼 띵킹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걸 막 이렇게 서치해서 이제 들어보고 한 2시간 정도 했으니까 또 뭐를 들었냐면 로버트 기요시키 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듣게 됐는데 그 책을 혼자 쓴 게 아니더라고요. 원래 그 로버트 기요시키는 이제 조각조각 책이 막 글이 이렇게 널어져 있었는데 그 글을 같이 공유한 사람이 회계사 여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로버트랑 만나서 이제 만나게 된 계기가 아들이 아주 똑똑한 아들을 만났더라고요. 아들이 엄마한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꾸 따지는 거예요. 엄마는 계속 공부 잘해야지 명문대에 갈 수 있고 부자도 된다 그랬더니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스티브 잡스 봐라 대학 중퇴고 또 빌 게이츠 봐라 뭐고 어쩌고 막 이러면서 공부 잘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도 정말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부자 되는 법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까 하고 계속 고민을 하던 중에 로버트 기요스키가 그런 이제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특허를 내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 학교도 또 만들고 있다. 이런 거를 알게 돼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그런 것까지 들었는데 그 로버트 기요스키 얘기 들으면 되게 그 재미가 있는데 꼭 거기에 어떤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자기 친구 하나를 어떻게 부자로 만들어줬는지 실제로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그 사람이 자기가 아들이 셋인가 있어요. 자녀들이.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대학에 가고 이렇게 하려면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하겠다 해서 10몇 년간인가 꾸준히 돈을 모아갖고 7,000달러인가를 모았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집을 살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어떻게 집을 사줬냐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돈이 다 있어야 집을 사는 게 아니라 7,000불 가지고 그거에 10배의 가치가 있는 집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방법을 알기만 하면 꼭 돈이 많아야지 집을 사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요새 약간 좀 속상했던 게 뭐냐면 이 집이 선생님이 이제 들어올 때 5억짜리 지금 평아파트 30평이 5억이었었거든요. 이제 선생님 입주할 때쯤에는. 근데 그게 1년 만에 10억으로 뛰었잖아요. 지금 10억쯤 해요. 그래서 아파트값 너무 오르니까 전세금도 올린다고 하고 월세도 올린다고 해서 밀려나는 형국이었는데 저는 운이 좋게 이제 태형 상가로 들어가긴 했지만 집을 사야 되겠다. 그런데 돈이 어딨지? 막 그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로버트 기요스키 그걸 보면서 꼭 돈이 많아야지 집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아이디어를 빌려서 나도 2년 내에 집을 사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와서 듣던 헤빈 두 번째 이야기를 읽었는데 거기에서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 홍주연 기자라는 사람이 이서윤을 만나게 된 거는 처음에는 주말 기자였어요. 이제 홍주연 기자가 그래서 주말에 읽을 만한 거리를 이렇게 쓰는 기자였는데 막 이렇게 이서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이 사람 얘기 쓰면 되게 재밌겠다, 잘 팔리겠다. 그래서 막 이제 찾아갔고 만나서 인터뷰를 했던 것이 10년 전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 전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마지막으로 했던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한 다음에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당시가 자기가 기자였는데 기자를 그만두고 미국에 유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생각이 좋은 생각인지 안 좋은 생각인지 막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런 질문하면 개인적인 질문한다고 뭐라 그러지 않을까 하고 딱 얼굴을 찾아봤는데 이서연의 얼굴이 너무 따뜻하게 이 사람을 이렇게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들려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한번 그거 읽어드릴게요. 이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불교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해요. 이름이 안수정동이라는 우화인데 달려드는 코끼리를 피해 도망가던 남자가 우물을 만났다. 등나무 줄기를 붙잡고 우물 아래로 내려가자 바닥에는 구렁이들이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머리 위를 올려다보니 설상가상으로 흰쥐와 검은쥐가 나무 줄기를 갉아먹는 중이었다. 그때 머리 위로 무언가 떨어졌다. 손가락으로 집어 맛을 보니 달콤한 꿀이었다. 남자는 죽을 위기에 처한 것도 있고 정신없이
꿀만 받아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남자는 어떻게 위기에 벗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서연이라는 사람이 기자에게. 그래서 이서연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홍 기자가 이 상황에서 꿀에 정신이 팔려 있다니 죽는 거 말고는 다른 길이 안 보이네요. 이 사람은 이제 죽을 운명인 거예요. 그쵸? 나무 밑에는 구렁이가 입 벌리고 있고 위에서 쥐가 막 갉아먹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게 딱 끊어지겠죠? 근데 꿀을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사람들의 운명인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 운명. 근데 여기에서 이제 헤쳐나갈 방도가 뭐라고 이서연이 얘기했냐면 줄을 타고 올라가서 코끼리와 싸워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싸우면 이제 방법이 나는데 사람들이 질에 살 길을 포기하고 이제 이렇게 그냥 체념한 뒤에 순간의 쾌락, 꿀같은 순간의 쾌락에 그냥 몸을 던지고 있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마음을 먹으면 두려워하는 것보다 어렵지 않고 이제 이제 코끼리 와서 싸워서 이기면 이제 이렇게 땅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났더니 홍 기자한테 두려움이 탁 사라지면서 희망의 태양처럼 솟아오르면서 도전할 용기가 생겼다. 몇 달 후 나는 경영학 공부를 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올랐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 갔게 됐고 영어를 잘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 해빙이라는 책이 미국에서 먼저 출간하게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너무 짜릿하고 그 이서윤이라는 사람은 지금 다 살아있을까? 되게 궁금한 거. 이 책이 지금 몇 년도에 나왔지? 살아있을 것 같아요. 이서윤이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20대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저도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찾아봐, 만나보고 싶어. 그러고, 이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이서윤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젊지는 않지만, 그렇게 똑똑하진 않지만, 나를 만나는 사람이 이서윤처럼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와 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려면 자기가 먼저 또 이런 성공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막 크게 성공하진 않아도 저가 이 책이죠.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을 읽으면서 이제 느낀 점은 뭐냐면 뭔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면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감동 깊게 읽었던 얘기는 테레사 수녀님의 한 사람 이야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한 번에 한 사람만 쳐다보고 한 번에 한 사람쯤만 안아줬대. 그게 뭐냐면 한 번에 한 사람씩만 도와준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4만 몇천 명을 도와준 위대한 마더 테레사가 되어서 지금 굉장히 위대한 마더 테레사도 엑스트라 마일 길에 얼굴이 올라가 있을걸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막 큰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 한 사람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떨 때는 바닷물 속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일 같은데 그거 하나가 하나 모여서 바닷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학생들 영어 공부를 도울 때도 막 어떻게 하면 빨리 이렇게 잘하게 만들까 하는 그런 욕심을 버리고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제대로 가르쳐 주자. 그런 방향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좋은 일도 한 번에 한 가지씩 하다 보면 이제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미션을 주는 거죠. 그 받은 사람한테는 너도 한 번에 한 사람씩만 도와라. 그러면 이게 엄청난 뭐라고 해야 되지?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불꽃처럼 확 이렇게 피어오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즐거워졌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아침에 책 읽는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 같아요. 어제도 살짝 우울해졌었는데 이제 일을 하면서 남편이랑 잘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남편은 네. 어떤 스타일인지. 그러니까 돈을 막 아끼고 홍준 기자님 아버님처럼 그렇게 아끼고 모으는 스타일이면 저는 이서연님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거 발견했어요. 돈을 막 이렇게 써도 더 많이 들어온다. 그런 생각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견적을 받았어요. 어제 우리 얘기하고 나서 바로 이제 밥 먹고 나가서 그거 청소하면서 견적을 받았더니 130만 원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바닥 파는데. 그래서 계약했어요. 계약했어요. 와,
그리고 색깔도 예쁜 색깔, 지금 거기 시커먼색, 회색이잖아요. 근데 네. 그 문보다 약간 짙은 색으로 나뭇결, 자연 느낌이 나는 아, 그걸로 바꿔서 계약했고, 어머니께서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으면 물주도 아, 나타나고, 방법도 나타나고, 그래서 너무 기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바꿀 거는 이제 의자만 남았죠. 의자, 네. 이제 좋은 의자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선생님이 그 학관로 이런 데 잘 뒤져보면 요즘은 막 문 데가 많아서 거의 새 것 같은 거 좋은 거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앉으면 편안하고 또 밟고 올라가도 밀리지 않고 그런 의자, 바퀴 의자 위험해서 바퀴 의자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좀 편안한 의자, 좋은 의자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오늘 네. 즐거웠고요. 여러분 오늘도 네. 행복한 독서하시고 저는 여기까지만 독서하고 오늘 에어컨 달라올 거라서 밥 먹고 나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사랑합니다. 즐거운 독서 감사합니다, 하시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네.